오늘은 한국 BNC입니다. 바이오주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시는 유명 펀드 매니저 출신 전업 투자자분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A바이오 회사 주식이 폭등하는 중에 A바이오 이사님을 업무차 만났는데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 회사 주식 왜 오르냐고, 이거 얼마나 오를 것 같냐고. 참 난감합니다. 근무 중인 회사의 초특급 호재도 모르고 계셨던 이사님. 이사님이 뒷방 이사님이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이오사의 정보는 깜깜이라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극소수의 임원만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기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전문가 집단도 바이오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예측하지만 개별 바이오사의 분석은 맞지 않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바이오 회사 분석을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상담 부탁하시네요. 며칠을 뒤져봐도 아니라 손절을 권하고 싶었는데 손실이 너무 커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와중에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 한국 BNC가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 다시 한번 버텨보겠다고 하시는 지인을 두고 이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던져라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 홀딩을 선택하시네요. 그런데 최근 한국 BNC 2천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초대형 폭탄을 던지며 사고를 칩니다. 주식은 다음날 바로 폭락하며 하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시총 1조 357억, 일봉, 주봉, 월봉. 올해 7월 7,500원짜리 주식이 아주 예쁘게 올라와서 3달 만에 75,000원 10배 찍고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매출 18년 167억, 19년 177억, 20년 194억, 영업이익 18년 43억, 19년 177억, 20년 9억. 매출은 소폭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부채 비율 18년 159%, 19년 79%, 20년 82%, 유보율 18년 282%, 19년 567%, 20년 678%. 좋지는 않고 나쁘지도 않고 고만고만합니다. 한국 BNC 뭐 하는 회사일까요? 미용 성형 제품으로 HA 필러, 화장품,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보툴리늄 톡신 등이 있고 매출 비중은 57.8%며 수술, 시술용 제품으로 유착 방지제, 콜라겐 흡수성 창상 피복제, 콜라겐 조직 보충제 등이 있으며 매출 비중은 41.1%입니다. 한국 BNC는 2007년 8월 설립됐고 2015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지 4년여 만인 2019년 12월 1일 NH스펙 11호와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한국 BNC 그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대마줄기를 이용한 신약 및 화장품 개발. 21년 1월 한국 BNC는 유셀파마와 대마줄기 성분을 활용해 유셀파마는 기초연구, 제형연구, 분석연구 등을 주로 수행하고 한국 BNC는 이의 대량 생산 기술 확립, 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을 조기 개발해 출시하고 건강기능식품,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도 공동 개발, 상용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대마줄기 추출물 특허 조성물을 함유한 대마 화장품 아이스트 DD의 휘햄프 스템 크림을 출시하고 아이스트 전속 모델로 김사랑을 발탁해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주식은 반짝 한번 올라줬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2021년 중 임상 3상 종료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 BNC의 보톡스는 비에녹스입니다. 20년 1월 한국 BNC는 해당 품목의 수출 허가를 획득합니다. 그해 10월 태국 미스메드사와 1,250만 달러, 한화 약 143억 원 규모의 비에녹스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베트남 남한제약과도 1,300만 불, 한화 약 142억 원 규모의 보툴리늄 톡신과 필러를 판매,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리고 1조억 규모의 중국 보톡스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합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논란과 관련해 한국 BNC는 질병관리청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와 문서를 제출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최근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했다는 이유에서 메디톡스에 이어 휴젤, 파마 리서치바이오 등 2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 취소를 당했고
휴원스 등 기존의 품목 허가를 획득한 보톡스 업체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에 후발주자 한국 BNC는 보톡스 3상 결과와 더불어 이로 인해 다시 한번 크게 주가가 출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툴리눔 톡신에 관해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위험 병원균으로 단 1g으로 100만 병을 치사할 만큼 무서운 독성을 지니고 있어 정제와 가공, 관리가 모두 까다롭고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우려도 있는 독극물입니다. 하지만 희석하여 아주 소량만 사용하면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 안면경련, 뇌성마비, 사시, 다한증 등의 치료제로 쓰이다가 주름살을 제거하는 기능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주로 주름살 제거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피부 아래 근육이 수축돼 생기는데 그 부위에 보톡스를 맞으면 수축된 근육이 이완되면서 주름이 펴지지만 마비된 신경세포 옆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데다 마비된 세포도 3-4개월가량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돼 미용을 위해 맞는 보톡스의 경우 4개월에 한 번 정도 시술받아야 합니다. 세종시 GMP 공장 17년 12월 한국 BNC는 의료기기 개발, 제조 사업에 이어 의약품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여 종합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종시의 신공장 설립을 결정합니다. 2018년 12월 착공한 세종공장은 2020년 12월 1일 준공식을 개최했고 2021년 연내에 제조업 허가, GMP 적합 판정, 제조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획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BNC는 세종시 GMP 공장을 통해 내용고형제 완제의약품, 생약제제 원료의약품, 보톨리눔 톡신제제 등을 제조,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건립할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등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조업 허가, GMP 적합 판정, 제조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시한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향후 바이오 공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재원은 또 어디에서 마련할지 눈에 그려집니다. 아이스트 19년 한국 BNC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 국제미용박람회에 참가해 큰 관심을 받고 자사 제품에 대한 중국 바이어들의 관심으로 OEM, ODM 요청 20건 이상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게 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전선언, 시진핑 방한 등으로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한국 BNC의 또 다른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20년 8월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와 코로나19 치료 후보 물질 안트로퀴노놀의 공동 임상, 허가 및 제품화에 협력하기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한국 BNC의 주식은 발표 이후 첫 번째 상한가로 장을 마무리합니다. 21년 1월 한국 BNC는 5개월간의 협상 후 안트로퀴노놀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국에서의 판매, 제조 외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케팅과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갖기로 합니다. 그리고 미국 FDA 외부 독립 데이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돼 용량 변경이나 임상시험 계획서 변경 없이 피험자 모집과 임상시험을 지속해도 된다는 동의와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합니다. DMC 발표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무리합니다. 21년 6월 한국 BNC는 80명 투약 피험자에 대한 2차 DMC 회의 결과도 긍정이라고 발표합니다. 21년 7월 대만 FDA로부터 안트로퀴노놀의 코로나19 치료 목적 사용에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합니다. 21년 8월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와 유럽 유통업체 계약 소식과 더불어 미국 FDA로부터 안트로퀴노놀의 피험자를 중증 환자까지 확대 해도된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합니다. 확대 승인 발표 이후 한국 BNC 주가는 안트로퀴노놀 임상 이상 성공적인 종료 기대감과 미 FDA 긴급 사용 승인 기대감에 주가는 9월 중 장중 75,500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임박 소식과 화이자, 로슈사의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진행, 그리고 정부와 머크사와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 소식에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선점 우려로 한국 BNC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합니다. 최근 누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 환자가 급등하자
경구용 치료제가 다시 부각되며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지만 그런데 이제 돌발 변수가 등장합니다. 전환사채 그리고 2천억 유상증자, 세종시 공장에 대한 투자금, 늘어나는 연구개발비, 그리고 안트로키논을 개발에 착수하면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자 한국 BNC는 최근 35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바이오 사업 회사의 전환사채 350억은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바이오 회사처럼 수익은 전혀 없으면서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는 재무 구조가 열악한 회사도 아니고 기존에 발행한 사채가 많아 주가 상승에 크게 부담을 줄 상황도 아니기에 전환사채 350억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조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2천억입니다. 배정 주식은 1주당 약 0.256주, 발행 예정가는 15,650원입니다.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과연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도한 무언가가 있는지. 20년 1월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와 독점 계약하기 전 주가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였습니다. 시총으로 3,000억도 되지 않는 회사에서 계약금 43억을 투자해 지금 시총 1조 2천억이 되었는데, 물론 한국 BNC의 다른 이슈도 있고 안트로키노놀 긴급 사용 승인 시 추가로 약 109억, 임상 3상에 따른 허가 승인 시 약 196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지만 지금은 43억 계약금만 투자된 상태에서 경구용 치료제 기대감에 2천억을 주주들에게 넣으라고 합니다. 임상 2상 성공을 자신하고 긴급 사용 승인 그리고 임상 3상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이렇게 과감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진 모르지만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BNC는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입니다. 43억 투자에 좋은 조건의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주주 배정으로 투자금도 마련하고 혹 안트로키노놀을 이용한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실패로 끝나도 43억으로 땡하고 엄청난 투자금이 들어오니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겠죠. 그래서인지 이번 유증보수도 역대급으로 주관사 SK증권에 유증 수수료도 최소 30억 이상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진짜 임상 2상 그리고 3상 통과에 경구용 치료제가 출시된다면 한국 BNC 엄청난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할 회사가 없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지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약간 의심이 갑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합시다. 뭐라도 있다고. 한국 BNC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판은 벌어졌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 후 다음날 하한가를 맞았지만 생각만큼 하락하지 않고 최근 임상 2상 종료 임박 소식에 오히려 반등 중입니다. 임상 2상 종료 후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모두가 예상하고 아는 내용이지만 또다시 언론에서 재탕, 3탕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증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봐줍시다. 만약 된다면 한국 BNC는 109억 더 쓰고 2천억이 수월하게 들어올 것이고 만약 아니라면 주주님들은 폭망이겠죠. 제 예상에는 이상까지는 긍정적이라고 봐집니다. 그 정도 확신 없이 이렇게 크게 판을 키우진 않았겠죠. 하지만 주가는 과연 다시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대만 골든바이오텍사의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당연한 소리지만 만약 혹 유증 성공까지가 한국 BNC의 계획이라면 임상 3상이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 성공한다고 해도 너무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님들만 답답하지 유증 성공 이후 한국 BNC는 크게 답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업으로 잘 살아왔고 본업을 더 잘하기 위해 공장도 크게 잘 지어두었고 그리고 실제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투자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43억으로 한국에서의 제조, 판매 독점권을 산 것이지 한국 BNC가 직접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나선 것은 아니니 혹 실패해도 크게 데미지를 입지도 않습니다. 이번 유증의 목적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만을 위한 유증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사용 용도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주가 움직임 그리고 방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게 되니 주주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